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얘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얘기들, 하나는 제가 여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 생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방에 무료 방이 있는데,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 부분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9780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광고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제한을 이제 광고를 못하도록 걸어놓은 상태인데,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글 채팅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보내기 해제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바로 해제를 해드리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는 오늘 약보합권 출발을 예상을 했는데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이후 시장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분봉상으로 중요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평선상에서의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근처쯤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두드러 맞고 밀리고, 오늘 5번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막판에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주면서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 일단 오늘 있는 시장 요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물 코스피는 꾸준하게 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뭐 거의 크게 의미를 갖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폭을 줄여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좀 늘려도 마찬가지고 큰 영향이 없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1000억대 정도 수준에서부터 매도 전환 다시 뭐 한 몇백억대 수준,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하루 종일 좋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요 무렵쯤 제가 개선세를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수급 개선세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살짝씩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마감할 때 무렵에는 조금 다시 또 둔화되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별 변화가 없었고 환율 자체도 오늘 하루 종일 상승세는 제한되는 마이너스에서 좀 거의 놀았잖아요. 오전 초반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권에서 놀았는데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밀렸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장 전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다 말씀드렸고요. 장중에도 보니까 CFD 계좌 쪽이라든지 일부 기관들 로스컨 물량들도 일부 종목에 따라서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신용 물량들 또는 회피 물량들도 있었으니까 그 물량들 때문에 아시아 증시 홍콩을 제외하고 다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만 삽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막판에 이 반등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근 1%를 끌어올렸죠. 한 30분 남짓 만에 엄청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름부터 최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여름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신용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신용 쓰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런 구간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신용을 쓰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신용은 잘못 쓰면 내 본래 있던 투자금이 녹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뭐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안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 역시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 원래 가끔 조금씩 쓰는데 지금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위험한 지금 구간입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앞으로 조금 지나서, 안정세를 좀 취하면서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신용을 쓰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잖아요. 신용을 자꾸 쓴다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은 쓰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은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아까 제목을 이제 달면서 이제 이 시장 상황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서 요때 무렵 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무방에도 글을 올려드렸죠. 이 상태대로 가게 되면 내일 아침 신용 반대 매매 또 나오면서 목요일 정도까지 계속 신용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일단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도지에 가까운 음봉이긴 합니다만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 아침 신용 반대 매매 오늘 미국 시장 약간의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내일 신용 반대 매매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내일 일부 조금 나올 수 있겠고 모레 정도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일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도 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은 추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신용 반대 매매 지난 금요일 어제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아침 신용 반대 매매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6월부터 찜찜하다 나와야 될 물량만큼 안 나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신용 쓰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출회가 되어야 시장이 수급상의 이 꼬임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일단 나온 물량은 조금은 괜찮게 나왔다. 아마 앞으로 한 번 정도나 많으면 두 번 정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와주게 된다면 물론 시장 급락이 그렇게까지 안 나와도 지금은 살짝 조금만 밀려도 그런 식으로 그냥 우르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이 수급상의 흐름은 문제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상당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일단은
마지막까지 진짜 깔끔한 정도의 상황을 본다면 그 정도일 것이고, 아니면 지금 정도 선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정리가 좀 돼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뭐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더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조금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 지난 6월보다는 확실히 좀 괜찮은 정도의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움직였던 섹터들 잠깐 좀 보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카지노 섹터, 그리고 항공 섹터들 오늘 강한 모습들, 여행, 면세점, 리오프닝 섹터들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장 초반 이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윗꼬리 달고 대부분 내려왔고요. 그 외에도 일부 바이오, 게임 섹터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수급과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자,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2216포인트 일단 장중 하회를 했습니다만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이 약간의 반등,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내일 우리 시장도 일단은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오늘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반등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다. 요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연준 위원들의 최근 오늘 아침까지의 발언, 잭슨홀 이후부터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FOMC 때 몇 차례 거품 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9월달이 아니고 8월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잭슨홀 이후에 엄청나게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장이 그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과도하게 지금 좀 반영하고 있지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반대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요, 지난 6월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현재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지금 언급하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 올 초까지만 해도, 아니다, 올 초 1월 정도, 작년 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블라드 총재 정도를 제외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안 한다, 전혀 우려 없다, 그런 조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과 180도 완전 바뀐 얘기들을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월부터 돌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3월, 5월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 여전히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상폭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쪽의 언급도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전 세계,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강경해진 게 연준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릴 때는 9월 정도지면 좀 바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8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넘어오면서 CPI가 꺾일 걸로 봤기 때문에. 근데 9월 달 CPI, 8월까지는 괜찮았는데 9월 달 CPI가 죄송합니다. 7월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 달 CPI가 근원 CPI가 올라서 나왔죠.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연준도 시장도 화들짝 놀라면서 연준의 지금 급격한 행보가 시작된 건데, 결국은 또 딜레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 연말 정도로 11월
CPI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11월 CPI 정도는 아마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11월 정도부터는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반영은 안 되겠지만 일부 조금씩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CPI가 꺾이는 속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 지표를 못 봤죠. 연준 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데이터 의존적, 후행적으로 지금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제레미 시걸 교수가 후행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후행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11월 CPI까지는 많이 봐서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만이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때 부분을 지금 11월 또는 늦어도 12월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아마 조금씩 완화되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인플레 지표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이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침체 쪽으로 빠지는 거에서는 글쎄요, 연준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플레 지표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완화적인 발언들이 서서히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과 월 말, 월 초로 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지표들이 제법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 속에서 하나의 또 변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전약 후강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 부분을 보였다. 다른 아시아 시장은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미국 어제까지 하락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오늘 만약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바로 급반등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방 경직 정도는 확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흐름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어지면서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지금 발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경제 지표나 아니면 그러니까 CPI 관련된 인플레 지표나 아니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같이 섞여서 경기 침체, 인플레 지표 완화 요런 흐름들이 같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발언들은 언제든지 180도 바뀔 수 있다. 아마 늦어도 내년 초면 거의 다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지금 시장과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지만, 전 내년 안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연준이 그만큼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아마 경기 침체에서 뭔가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아마 거기서 또 더욱더 화들짝 놀라게 될 거고, 그러면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 인플레 지표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경기가 깨지기 전에 인플레 지표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이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연준 위원들의 지금 발언은 현재 상황, 예를 들면 9월 27일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월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증시는 그러면 과연 언제쯤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하방 경직성은 확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금씩 이제 하단은 조금 제한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주변 여건들은 매우 좋지 않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오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의 반등 자체는요, 이게 이제 증시의 반등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걸 깨고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는, 요걸 깨고, 요 라인을 깨고 넘어서서, 안착이 될 수 있는, 이제 추세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빠르면, 아까 연준 위원들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빠르면 한 11월 정도 안에, 11월 정도 이 수준, 늦으면 내년 한 초 정도면 아마 시장은 확실히 요 위에 올라서서 요 추세 저항선 위로 올라서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걸로 봅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온 주변이 다 악재인데 딱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거 하나는 러시아의 핵과 관련된 부분, 러우 전쟁, 우러 전쟁, 이 부분 하나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거 말고는 거의 웬만한 악재들은 대부분 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진행됐을 때 급반등 나오면서 이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 흐름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본다.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우리 지금 시장 0.9배 PBR 0.9배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0.89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면 거의 웬만한 경우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라든지 뭐 이런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만큼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지금 하단에 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 지표도 지금 바닥이라는 거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정도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일부 조금씩은 해볼 수 있는 시장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아마 빠르면 11월 늦으면 뭐 한 1월 정도 2월 내년 초 그 정도 라인부터는 시장이 조금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증시에 관련된 이 반등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CPI나 이것만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1월이 되면 일단 0.75를 딱 올리고 나면요. 11월 달에 또 한 번 더 연준이 0.75를 올리고 나면 0.75는 이제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아야 0.5가 되겠죠. 그 0.5를 한번 올리고 나면 12월 달에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베이비 스텝이죠. 아니면 홀드거나.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의 피크도 그 시점 되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마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예전처럼 좀 우리가 지금 이때 시장처럼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 이 흐름을 명확하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11월 정도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요때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 한 달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은 아마 조금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하단은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의 흐름 요런 정도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오늘 시장도 장중에 상당히 많이 또 힘들었던 시장이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인데요. 이 시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견뎌내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쯤 됐었을 때부터 뭔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